네, 제주에서 열기구가 추락한 가운데 13명의 탑승객 중 열기구 조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한편 전남 신안 해상에서는 여선이 외국 화물선과 충돌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참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아침부터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광용 열기구 참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한 레저 시설인데 추락을 했습니다. 50대 조종자가 사망을 했고요. 탑승객 12명이 부상했거든요. 사건 개요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 8시 전후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이 열기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예. 실제로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은 한 13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원인은 강풍이 아니었나 싶은데 강풍으로 이제 떠가지고 가던 것이 방향을 잃고 하다가 떨어졌는데 예.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운전자가 어떻게든 복원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근처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에 걸리면서 사실상 땅바닥으로 추락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조종사 1명이 최초에는 심정지였다라고 했지만 그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고 더불어서 12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만 예. 이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새벽에 어떤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목숨도 잃을 뻔했던 그런 아찔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에서 이런 열기구 추락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네, 또 있었습니다. 1999년에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기구가 사실 허가가 난 것은 올해 처음 났어요. 예. 5월 달에 처음 허가가 난 상황이고 그 전에 제주도의 열기구는 이제 계류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열기구가 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밧줄로서 지금 고정시킨 상태에서 열기구가 이제 좌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동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로 열기구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사용했던 열기구는 이제 움직이면서 주변 경관을 이제 둘러보는 그런 형태의 열기구였고요. 그러니까 이 허가가 난 게 올해인데 그 전에 1999년도의 사건은 열기구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었고요. 거기서 예. 이제 강풍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린 그 열기구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예.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군요. 강풍에 예. 의했던 거였군요. 예, 그때 1차, 2차 시도가 있었는데 1차 때 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위험해서 일단 띄우지 않는 상태였다가 2차 때 예. 다시 띄웠는데 결국은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보니까 저희가 왜 제주 3다라고 할 때 바람이 꼭 들어갈 만큼 제주 가면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곳이기도 해서 열기구란 것이 이제 타고 나면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어떻게 이게 안전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관련되는 업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사안을 예. 좀 봤었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15년에 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렇게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제주도에 그 상대로 해서 몇 차례 이렇게 그 영업 허가를 신고를 했는데 관련되는 항공안전법이나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이 항공 관련되는 관청에서 너무 바람이 불고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한 2차례, 3차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이 허가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열기구가 하루 중 기상이 가장 평온한 일출 때 단 한 번 운행을 한다. 그래서 바람이 가장 적은 때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예. 결국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것에 그 어려움에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허가를 얻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지만 결국 그 제주도에서 있는 이 3다도 중에 바람 많고 또 이것 같은 경우 오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렇죠. 더불어서 이게 그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고가 어떤 그 전선줄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으로 있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서 바람을 못 이기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바람이 제일 약할 때 단 한 번이라는 것도 사실 자연의 이런 순리를 우리가 또 뭐 찾아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도 좀 애매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더니만 이번 한 번 타는데 드는 비용이 한 39만 6천 원, 거의 40만 원 정도 들 정도로 적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떠서 비행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됐고 돌아온 이후에 뭐 그 파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비교적 고급 관광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거기에 포함된 것이 여행자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에 이와 같은 위험한 어떤 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면책돼서 보험을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다행히 그 얼마 전에 보험 약관이 바뀌어서 이와 같은 그 위험한 스포츠에도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번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약관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1년 만에 났다는 거는 이게 그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상이 아니고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어떤 시뮬레이션도 있어야겠고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대책도 필요한 거겠고 어떤 그런 감독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었냐는 네. 어떤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열기구를 관광상품화 하려고 했던 건 벌써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관광상품화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결국은 제주도의 기후 조건을 고려한 정부의 방침이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개인의 그 사업자가 어쨌건 그래도 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이런 고급화된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설득을 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레저 열기구가 사실 착륙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해놨던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 허가를 받을 때. 예. 근데 그 착륙장을 좀 좁혀서 범위를 좁힌 상태로 좀 안전성을 좀 추구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허가가 났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제주도의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특히나 이제 바람이 많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라고 해서 뭐 예. 전투기 형태나 비행기 형태의 날개가 달린 형태 또는 프로펠러가 달린 형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동력을 갖고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열기구라고 하는 것은 띄울 때만 잠깐 이 불을 이용해 가지고 기압차를 이용해서 띄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닌단 말이죠. 무동력이죠, 그렇죠? 무동력 예.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고 또 바람이 만약에 강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추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주도는 바람도 많이 불고 풍력 발전도 있고요. 또 고압 전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허가를 내주면서 보면 1년에 한 차례의 정기 안전 점검만 받게 되어 있고 또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착륙할 때 통제하는 그런 그 관제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건 관제 센터도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 조종사가 자신이 바람의 영향을 판단하고 뭐 안전하다 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예. 결국은 관리 감독 체제가 결국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사건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이 열기구를 계속 운영한다면 좀 통제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사고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전남 신안해상에서 어선이 외국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선원 6명 중에서 3명이 사망했고 3명은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 사고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새벽 12시 살짝 넘은 그 한 시와 12시 한 반 정도에 네.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그 신안군 이게 매물도의 북서쪽 한 10km 정도 되는 데서 있었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신안 선적 이 영흥호라는 데가 그 정박해 있는 상태로 조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박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그 탄자니아 성적 싱웨라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소유자는 아마 중국 선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게 그 화물선이 가서 박아서 어떤 충돌 사건이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3명이 지금 그 사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고 3명은 아직까지 지금 그 실종 상태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적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6명에 대해서 지금 탔는 그 사람의 신원은 지금 다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적어도 이 신안호에는 한국 분들이 다 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화물선이 이제 탄자니아 국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뭐
우리 어선은 멈춰 있었고 탄자니아 어선 화물선이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힌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화물선이 충돌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원인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새벽 0시 40분경에 사고가 발견된 게 이렇게 어선이나 지금 그 외국 선적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던 게 아니고 예. 해상교통관제센터, 그러니까 VTS에서 예. 그 레이더 화면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그 두 개 화면이 겹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충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었고 즉각적으로 이제 조치를 해서 그 해상 뭐 경비정과 또 해군 함정과 뭐 항공기랑 민간 어선을 동원을 해서 지금 바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였던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안타깝게 그 세 분은 지금 사망을 했고 세 그렇습니다. 분은 지금 실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추적하고 실종자 그 구조를 위해서 지금 네.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선은 가만히 정지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결국은 외국 선적이 들이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외국 어선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해상관제센터에서 통제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배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라는 게 있고 눈앞에 확실하게 차가 보이기 때문에 뭐 서고 정차하고 차를 피할 수 있는 거는 확연하지만 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위에서 보통 레이더 같은 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이제 본인의 영업 조업을 하거나 할 때에 예. 위치를 표시하는 GPS라든가 어떤 그 본인의 신호를 밝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가끔씩 고장 나서 제대로 신호가 안 갈 수가 있고 더불어서 낮이 아니고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와 같은 그 시각적인 어떤 요소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보면은 그 조타수라든가 그 상황을 그 점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깜빡하면 졸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예.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해서 한 15명이 죽었는 일이 있지 예. 않습니까? 더불어서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만 2013년에는 한 107건 정도 그랬는데 2017년에는 210건 정도로 해서 거의 한 3, 4년 사이에 이와 같은 해상 충돌 사고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 예. 그렇네요. 계속 그와 같은 증가 일로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상관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까지의 이런 안전 운항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조항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삼면이 바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VTS라든가 해경 이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물동량이 있고 특히 지금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했는 이 그 흑산도 전후 같은 경우에는 섬과 섬 사이에 마치 그 세월호 때 같은 경우에도 맹골수로 같이 예. 결국 그 굉장히 물살이 빠르거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운항이 되지 못하거나 또 이게 낮이 아니고 밤인 상태에서 시각적인 어떤 그 신호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더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그 중국 어선들이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면 본인들의 신호를 일부러 꺼놓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이런 그 사건들이 자꾸 많은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실제로 운항하는 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운항하는 분들의 주의도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지금 변호사님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몇 년 사이에 네. 그거는 분명히 뭐 배가 늘었다기보다는 불법 조업하는 거라 그러니까 통제 밖에 있는 어떤 불법 조업 어선이라든가 외국 어선들이 네. 그만큼 생겨났다는 거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의 어떤 원인으로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오늘 사고만 다시 좀 얘기를 드리면 그 지금 오늘 기상이 사실 아까 사고 날 당시에 풍속이 2에서 4m/s였고 그다음에 파고가 1에서 1.5m였거든요. 굉장히 잔잔한 바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뭐 지금 기상 영향으로 충돌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명백하게 그 예를 들어 그 외국 어선 싱웨호의 그 뭐 조타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조장 미숙 또는 뭐 실수에 의해서 결국은 들이받았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VTS에서 분명히 이제 관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항로가 겹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항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명백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싱웨호가 지금 직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VTS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이런 과정이 결국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도 이 VTS가 뭐 제가 VTS가 좀 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명백하고 좀 그 항로가 겹치는 부분 또 충돌할 우려성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좀 개선 발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충돌 사고가 5년 새 지금 2배나 더 증가했다라는 는다는 게 문제이기 것은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중국어선 같은 경우도 GPS 상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 안 잡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VTS에서 다 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북 전주에서는 이것도 참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저희가 또 그 앞선 그 제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사우나 화재라면 또 굉장히 위기 상황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스프링클러가 또 작동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던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그 사우나에서 그 화재가 났는데 이게 6층 건물로서 만만치 않은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면은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해서 전체적인 어떤 불의 흐름 자체를 지연시켰고 더불어서 올 1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다리 차로에서 대피 훈련까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기에 있는 조원들도 제대로 대피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또 안에서 이제 사이렌 소리도 듣고 해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조금 연기는 마셨다고 합니다만 네. 지난번처럼 어이없이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어떤 우리나라의 소방 문화가 발전했던 하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목욕탕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15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초기 대처를 굉장히 잘한 상황이죠. 이 지하에서 오늘 0시 30분경에 지하 1층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화재 발생 그 원인은 사실 수도관 용접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도관 용접 상황에서 거기 용접 위에서 이제 보온 덮개를 올려놨는데 그 보온 덮개에 불이 옮겨 붙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방 전체로 퍼졌고 1차 진압을 그 직원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로 1차 진압을 시도했는데 불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119로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기가 이제 세탁실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전체 건물로 번져나가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예. 이 화재에 의해서 사고 사망이 발생할 때는 이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죽는 사망 사고보다는 사실 연기에 의한 사망 원인이 더 많습니다.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예.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게 수직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1초당 1에서 2m 정도 퍼지고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요. 1에서 예. 2m로 퍼지고 수직 방향 그러니까 위로는 1초당 3에서 5m씩 퍼지거든요. 엄청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많이 퍼진다는 퍼지네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연기에 의해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재 사건이고요. 근데 이 화재 사고에는 기본적으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한 10분, 한 5분 내로 바로 진화를 했을 때는 사망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부상자도 줄어드는데 아까 말했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1차 진압을 시도했는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9 신고를 해서 그 상황에서 이 직원들이 또 아주 영민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안에 있던 그 5, 6층 헬스장과 4층 남탕 그리고 찜질방 손님 55명을 각 옥상과 1층으로 바로 즉각 대피를 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은 아까 말했듯이 위로 올라가고 연기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층으로 바로 탈출을 할 수 있으면 1층으로 바로 탈출하는 게 좋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또 이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거든요. 예. 옥상으로 올라갔던 그 손님들 같은 경우도 바로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해서 네. 고가사다리를 통해서 1층으로 바로 대피를 시켰고 일부 연기를 마신 분들은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즉각 또 치료를 해서 또 그러게요. 안전하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참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염건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